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이 한국 방향에서 감지된 의문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며 다중 주파수의 전파를 소화내는 것으로 보아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그 신호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얼마 뒤 한국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신호의 정체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험 비행을 했던 KF-21이었음을 알게 되어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 레이더 대신 같은 무게의 더미를 장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그런데 한국이 시험 비행 단계에서 AESA 레이더의 실물을 장착했고 거기다 실제로 작동시켜 성능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뜻밖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KF-21의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KF-21도 자신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맘만 먹으면 라곤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최근 KF-21이 전투기에 눈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4일 KF-21 시제 3호기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로 처음 시험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제 3호기는 오전 10시에 이사천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약 610km/h,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124분에 착륙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것은 이수범 공군소령이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만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위상과 진폭을 무작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는 개발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사청은 앞으로 2026년 2월까지 90여 회 비행을 통해 공대공 모드의 최대 탐지 및 추적거리,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해 작전 운용 성능,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개발 속도입니다.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 업적인데 그걸 벌써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량하고 실물까지 날렸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좋기 10년분이 넘는 기술 축적을 거치고서야 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실물 AESA 레이더에 맞춘 레이돔으로 교체하면서 기수 끝에서 길게 뻗어있던 피토관을 제거한 상태로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주변 기류를 측정해 테스트 정보를 모으는 기수 피토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AESA 레이더 실험으로 KF-21 대부분의 성능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테스트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개발 완료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KAI에서 국민적 관심이 클 동안에 KF-21의 개발을 서둘러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불과 올해 초 정말로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뱉은 말을 지켜버린 겁니다. AESA 레이더가 이렇게 빨리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이건 도박 덕분이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여전히 KF-X 프로그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KF-21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현대 전투기 개발사의 초신성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누구도 KF-X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이 출고될 시점에 KF-21은 이제 겨우 시제 1호기에 동체 프레임밖에 없는 상태였고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ESA 레이더의 개발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걸 달고 날 전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KF-X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과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 배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태클이 들어왔고 KF-X 예산 더 달라 방사청 요구, 국방위에서 문내 미국은 전투기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거부해서 한국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프로젝트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일일이 늘어놓기가 입 아플 만큼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라면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뛰어넘어 어떻게든 KF-21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일 뿐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AESA 레이더는 AESA 레이더대로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작년 봄 KF-21 탑재형 AESA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됐죠. 보잉 737 항공기의 기수에 국산 AESA 레이더와 KF-21용 레이돔을 붙이는 개조를 가한 것이었는데요. 레이돔의 크기가 737개의 동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마치 새의 부리를 단 것 같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지만 가망 인증 자체는 공개 4개월 전에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AESA 레이더의 비행시험에서는 공대공 모드의 탐지 및 추적 기능, 공대지와 공대해에 대한 탐지 기능 및 전자전 능력 등 62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F-21 AESA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개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죠. 당시 AESA 레이더 책임 담당자는 F-16V에 탑재되는 AN/APG-83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상정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물 AESA 탑재는 물론 전투기에 쓸만한 해상도를 갖춘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탑재할 전투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나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한국은 과감하게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켰고 이를 통해 KF-21의 시제기가 나올 시점에 AESA 레이더가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K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국민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 즈음이었습니다. 엔진 점화 시험, 지상 주행 실험 장면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가 KF-21 정말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KF-21은 그 다음 달 정말로 하늘을 날았죠. 그로부터 반년가량 지나 마침내 한국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성능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KF-21은 모든 요구 성능을 달성하여 AESA 레이더 탑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납기의 민족, 양측의 개발 스케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방사청에서는 이번 AESA 탑재 비행에 앞서 실물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시제 3호기의 사진을 공개했다요.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이건 그저 사진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KF-21과 AESA 레이더를 각각 개발한 방산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기수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전면이 빨간색 덮개로 감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레이더의 TR 소자 모듈의 개수가 극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TR 소자 모듈의 개수는 곧 레이더 성능과도 연결되고 정확한 개수가 알려지면 실제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ESA 레이더는 시제품 단계에서의 소자 개수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F-35에 들어가는 AN/APG-81의 경우 소자가 1200개, 이스라엘의 EL-M2052의 경우 1290개가 있다고 알려져만 있고 실물이 어떠한지는 기밀로 보호받고 있죠.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역시 시제품 단계에서는 1088개의 소자를 넣어 공개했지만 실물의 경우는 1200개를 훨씬 넘는 개수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만 합니다. 간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국산 AESA 레이더는 벌써 기밀 사항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소자 개수를 공개할 수 없는 실전 사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번에 비행한 KF-21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해 요구 성능 전부를 갖춘 완전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꽤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행 성공 직후 방사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AESA 레이더 기술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방사청 국산 AESA 레이더 해외 수주 가능성 6일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산 AESA 레이더가 KF-21과 마찬가지로 2026년 양산이 시작될 것이며 추후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어 해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협업과 연구진의 끈질긴 노력 속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많은 난관을 딛고 개발에 성공한 것에 대한 감개무량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죠. AESA 레이더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응용처가 많아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적대 국가의 기술이 유출되면 뼈아픈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해외 수출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만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ESA 레이더와 같은 고급 군사 기술의 공유는 곧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과 정보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류되는 정보에는 그간 습득한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죠. 레이더 전파를 어느 주파수로 사용하느냐는 정보는 앞서 언급한 레이더 소자 모듈의 개수 이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극비 기밀입니다. 이쪽 정보의 경우는 노출되는 순간 해당 주파수에 맞춘 방해 전파에 의해 재민 공격의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동맹국들한테 국산 AESA 레이더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동맹국들이 수집해왔던 타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권의 통제는 승패조차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은 정보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었죠.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 머자나 국산 AESA 레이더가 다양한 국산 무기에 적용되고 해외에까지 팔리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